요 분위기 조금 좀 바꿔보는 차원에서 네. 우리 저 이재수 프로의 그 기타 연주 한번 잠깐 듣고 갈까요? 네. 짧게 그냥. 대현 TV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아니 있습니다. 약간 그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 넘어갈 때. 그렇죠, 맞아요. 이게 기타가 제가 네. 이 기타를 갖고 오래가지고 기타를 막 찾아봐서 요즘에 통기타를 잘 안 치거든요. 그렇죠. 정기 기타만 치는데 이게 보세요. 아니요 보세요 어디 제품인지. 이 뭐야? 코로나? 예, 뭐 코로나? 아니 기타가 코로나 제품이래요. 기타에다가 기타 현줄에다가 마스크를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좀 신나는 걸로 한번 짧게 한번. 그럴까요? 네. 이건 다시 같은데? 이건 스모키 온 더 워터. 네, 맞습니다. 네, 뭐라고요? 스모키 온 더 워터. 맞아, 맞습니다. 네. 이게 딥퍼플에. 딥퍼플에 맞아. 예. 간단하게. 예, 너무 간단했죠? 자, 저희 정당 얘기 조금 이제 넘어서. 알람프라의 공전 추억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다. 다음엔 로망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망스를.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자 가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민주당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뭐 집권여당이라 할지라도 통합당은 그럼 대안이 있는가? 자, 우선은 자, 미래통합당이 제일 야당이니까 미래통합당의 서울시장 탈환 가능성 우리 장 프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보면은 뭐 전 한 뭐 30% 미만으로 봐요. 매우 어렵다. 네. 네. 뭐 일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이 없어요. 예.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는 출마- 새롭게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시장 후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새롭게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상품이? 네, 새로운 상품이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안철수 전 의원을 갖다가 뭐 그 미래통합당에서 단일 후보로 그 사람을 민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만 하더라도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입지가 흔들리거든요. 사실은 상대방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사람이 첫 번째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안 되는 사람을 끌어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죠. 장들을 많이 펼쳐줘야 되고 마당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멍석을 깔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누가 안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0.7% 그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격이래요, 0.7%. 한 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태도들이 그렇죠. 자꾸 이제 뭐 약간 눈치 보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짜지길 바라고 자기를 후보로 낙점하길 바라고 뭐 이런 그리고 뭐 그 위원장들과 이런 조직들 우리들끼리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에 골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은 트렌드에는 안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대중들을 향해서 뛰지 않으면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를 갖다 극복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뛸 만한 분이 있으면은 대현 TV 꼭 나와주세요. 우리가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강프로 같은 분들도 네. 뭐 지금 이 대현 TV 이게 DBS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예. 그런 것들 좀 한번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강프로가 직접 출마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죠. 예. 강프로 출마하면 저 이재수 프로님이 저 기타 쳐주시고, 우리 뭐 그냥 해드릴게요. 나팔수 해주고, 어떻게 좀 지금 구체적인 누군가를 자꾸 지칭하는 거는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 서울시장 뭐 사실은 뭐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공감하는데, 근데 지금 반대인데. 그러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경기도 사시는 분이 또 서울시에 왜 또 관여를 아니, 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도 솔직히 지금 뭐 내지 마라 내라 뭐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솔직히 민주당에서도 나올 분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에 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 얘기 또 나오고 네. 뭐 나경원 얘기도 나오고 막 네. 그러는데 아. 정말 참신한 여성 후보가 나오면 음. 이번 사건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전 그냥 개인적인 그냥 대중으로 보면 네. 미통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로. 네. 근데 진짜 내가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저 이재수 프로님은 유승민 빠야. 유승민 아, 너무 말은 좋아해. 아니에요. 말은 아니에요. 말은 아닌데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싶은 아, 거예요. 잘하는지 시켜보면. 못하는지. 아. 사실 지금까지 네. 유승민 후보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 그럼 유승민이 서울시장에 대해야 한다를 대화한 데가 아니고 유승민이 서울시장으로 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 이유를 한 줄로 좀 설명할 수 있나요? 한 줄로 설명하면 일단 맡겨보자. 경제 전문가니까 일단은 맡겨보자. 경제 전문가니까 일단은 네, 맡겨보자. 일단 맡겨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강프로도 그 서울시장 미래통합당 후보로 좀 이 사람 좀 떠오른다. 이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 그나마 뭐 이런 분이 계실까요? 그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저는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기존에 있었던 정권들을 한번 봐야 된다. 예. 정권들이 보통 정권 후반 때는 그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레임덕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물론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책적 실패를 초래한 레임덕이 곧 오지 않을까. 그게 플러스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로남불식의 어떤 지금 이 민주당 이 여권에서 행태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 내로남불식의 행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 실패하고 결합되면서 이 뭔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 그럴 때 참신하고 괜찮은 후보를 지금부터 우리는 그게 누굽니까?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지칭하기는 싫고 네. 빨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명만 지칭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없을까요? 서울시장 후보로 네, 서울시장 후보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제가 모셨던 김용태 총장께서 출마를 좀 결심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생각을 하고 말씀이십니다. 있어요. 그럼 그냥 예. 꺼내놓으시면 돼요. 네, 편하게. 자, 김용태 전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를 한번 하세요. 뭐 검토도 필요 없고 뭐 어차피 지금 미통당에서 뭐 이렇다 할 후보도 없는 상태니까 하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제가 장 선배한테도 저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노출돼 있거나 노정돼 있는 사람 중에 후보를 찾는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필요악인 것 같고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정당이 정치의 근간인 이유는 정당이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거든요. 자원을 확보해 주고 그런 장을 펼치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소위 얘기해서 군수청구가 돼야 되는 군수기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우파는 군수기지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다 지금 폐허가 돼버려서. 그래서 그 군수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거는 늘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이벤트를 벌리고. 자꾸. 이벤트를 벌려야죠. 매일매일 뭔가를 네. 할 수 있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도 한번 열어서 자 전국 노래자랑도 열어보고 네. 한번 무슨 쇼미더머니도 한번 해보고 예.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 보는 거예요. 벤처처럼.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네. 가만 앉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놈이 선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메시아는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만들다고 하는 거는 그런 기회의 공간들과 기회의 장들을 계속 펼쳐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매일매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이 네. 그런 데다 자원을 쏟아 부어야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빈병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정강 정책을 뭐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여튼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문재인 정권도 싫어 죽겠는데 너들 당은
그냥 관심이 없어 어느덧 그냥.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적 실책을 현 정권이 많이 하고 있고 또 내로남불식의 뭐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데 근데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야당을 보면 아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두절미야.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뭐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금 약간 양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금 4% 포인트 정도로 좁아졌는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후반대를 형성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아니 저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지금 윤석열 총장을 빼고 나면 네.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볼륨이 21%밖에 안 돼요. 대선 주자 이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당 지지율은 지금 30%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훨씬 뒤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 엄청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네. 이쪽 보세요. 30몇 %밖에 정당 지지율 안 되잖아요. 네. 대선 후보 다 합치면 52%가 넘어요. 그렇죠. 네. 그럼 훨씬 이쪽이 관심도가 높다는 거예요. 훨씬 높은 거죠. 저건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당은 우리 지지 톱밭은 좋아요. 밭은 네네. 좋은데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니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5% 4%짜리들 모아가지고 21% 만든 거예요. 아 예. 네,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4%, 2%, 2%, 5%, 5.1%. 제일 높은 사람이 5.9%예요. 네, 아까 맨 밑에 말씀하신 0.7%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0.7%까지 합친 거죠? 네, 아, 0.7% 맨 밑에 있습니다. 국민도 2.5가 예. 돼요. 네. 다 합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예. 예, 예. 뭐 이쪽도 뭐 다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많아요. 다 2% 그런 게 있지만 네. 두 사람이 이제 끌고 가고 있는 끌고 가고 거니까. 있죠. 이낙연 이재명 예. 끌고 가고 그러니까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은 저쪽에 많아요 지금. 대여섯 명 있어요. 우리 같은 예, 사람이. 진짜 참신한 사람이 없다. 저 비호감을 깰 수 있는 뭐 방법을 오늘 좀 여기서 그 얘기해. 호감이 형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예. 너무 비호감이야 우리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니지 그쪽 땅이시죠. 미래통합당. 예. 아니 깜짝이야. 민주당에 그 박진 의원이나 네. 김웅 의원 같은 분들 괜찮잖아요. 별론가요? 근데 김웅 네. 저기 검사하셨던 분. 젊으신 분. 아, 예. 그 젊으신 분들을 좀 이렇게 키우면 안 되나? 아니 근데 뭐 기본적인 인지도는 있어야 되니까요. 네. 아 근데 또 인지도 얘기하자면 또 다 있는 분들인데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호감을 깰 수 있는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 도전을 하고 아니, 장을 깔고. 아니 뭘 자꾸 해봐야 된다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 뭘 자꾸 해봐야 된다는 주의예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길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내년이 뭐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내후년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그렇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네. 되니까 시간이 얼마 이걸 갖다 몇 년 쓰듯이 써야 되는 거니까. 아, 뭐 예. 하나 하고 한 달 기다리 이러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뭔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 생각을 알리고 떠들고 뭔가 이제 북적북적대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근데 되는 또 거죠. 보수 지지층들의 불안함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뭘 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네, 이런 거 약간 있고. 뭘 해봤어? 네. 아니 뭐 젊은 애가 뭐 하겠? 야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없잖아. 맞아. 그 어쨌든 네. 기존의 후보가 나서서 무난히 그냥 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아.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예, 참 불안하다. 무난히 질 것 같아.